자, 오늘은 비트겐슈타인의 인간의 욕망 사는 것이 고통일 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는 것이 고통이다입니다. 자, 왜 사는 것이 고통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과 욕망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 행복과 욕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욕망은 어떻게 우리가 관계 지어지는가? 다음, 여민주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니까? 혐오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그리고 과연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 고통과 곤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과 욕망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장님입니다. 자, 장님인 친구는 밑에 있고요. 다음 다리가 부러진 친구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성보다는 누가 훨씬 중요한가를 보면 욕망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은 단순히 이성의 하인일 뿐이라고 비슈 하인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성의 역할은 뭐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생각에 지금까지 있던 생각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성은 물론 욕망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이성이 이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이해해야 되느냐? 사람의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봅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욕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단순히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이렇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끝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끝없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욕망이 계속 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에 계속 제일 큰 방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를 줄이는 것인가?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줄여야 됩니다. 이 욕망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온다? 행복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성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욕이란 우리 종족의 뭐다? 본질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 종족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합니까? 가장 큰 뭐를 줍니까? 쾌락을 주죠. 그 따라서 우리가 사랑이란 감정은 가장 우리 삶에서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에너지, 소중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주의 질서이고 실제로 따져보면 성욕보다 어떻다? 더욱더 강한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성욕을 채우고 나면 그 사람의 첫 번째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며 두 번째 평생 먹여 살려야만 뭐만 남는다? 처자만 남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력에 비하여 뭐다? 노력에 비해서 얻는 행복이 어떻다? 상당히 행복이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욕이 상당히 인간에게 중요한 욕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산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해탄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입니다.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행복에 지고지순한 평안한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 중에서 식욕은 뭐로? 소식으로, 성욕은
정갈한 생활, 무력은 청빈한 생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 삶에서 뭐다? 행복과 평안함이 함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집착과 욕망을 버리면 뭐하다? 생각지 않았던 평안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 두 번째, 세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뭐를 바꿔라? 자신의 마음을 바꿔라입니다. 세 번째, 거친 빵과 우유를 먹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면 항상 뭐가 따라온다? 정신적인 평정이 따라올 수 있다입니다. 예를 보면 두더지는 평생 땅을 파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두더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고 교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두더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평생 일하고 책 보고 공부하고 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교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삶은 사람은 성격의 굴레에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성격은 행복한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히스테릭한 여성의 하룻밤 스트레스는 동물의 1년치 스트레스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발달된 감각, 사람의 발달된 이성, 사람의 발달된 생각은 오히려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또 삶의 장점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꼭 삶이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아랫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재벌을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 큰 회사로 키우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성취되었을 때 오징어 게임처럼 곤태를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자극, 도박, 살인, 게임 등의 욕망에 휩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렇게 계속된 끊임없는 고통과 지루함, 곤태로 삶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삶은 고통과 곤태가 흔들거리는 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사는 것이 고통이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